자, 상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측 및 제어인데요. 요 상과목은 거의 100% 거의 암기고요. 그냥 약간의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그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 보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첫 장, 제 1장은 계측 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온도계, 그 다음에 압력계, 뭐 유량계,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동 제어 있습니다. 그래서 P 제어, I 제어, 그 다음에 D 제어. 합해서 뭐 PID 제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파트 3으로 이제 상과목 연습 문제 풀면서, 요 상과목에서 어떤 문제가 자주 에너지 관리 기사 2차 실기 때 출제가 되는지 확인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연습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또 풀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은 2번 정도 풀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한 번은 3번까지 풀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1장 계측 기기부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들어가기 전에요. 연습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그렇게 방향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암기될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나 연습 문제 보면서 그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계측 기기에 관련한 거고요. 계측 기기 개요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뭐 온도계가 먼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측 기기 처음에는 계측 기기의 개요, 그 다음에 목적 이거 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측 기기, 계측 개요, 계측이란 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다. 그래서 1차 필기했을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온도, 압력,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의 물리적인 양을 계측기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계측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측의 목적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 자, 작업 조건의 안정화, 그 다음에 장치의 효율 증대, 그 다음에 작업 인원 경감, 작업자의 위생관리, 뭐 생산량 향상을 위해서 계측을 한다. 자, 구비 조건 7가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거성과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연속 측정이 가능하고 보수가 용이해야 되고 취급 시에 위험성이 적어야 되고 저렴하고 경제적이야. 너무 비싸면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 조건. 그래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구비 조건 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계측기기의 보존 관리,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냐 이런 것들 한번 볼 건데요.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일상점검은 매일 하는 거고 매일 이제 자주 하는 거고,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검을 한다. 근데 정기점검이 있고 일상점검이 있다. 여러 정도를 확인한다. 그다음에 검사 및 수리, 기능 회복, 기능이 조금 제대로 안 나온다 이 값이. 그러면은 수리를 좀 해야 되고 성능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및 교정. 자,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성능 시험 및 교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비 부품 및 예비 계측기를 상비한다. 보존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측기 관리 자료를 정비한다. 자, 이론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기본기인데 이제 단위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위가 있고 유도 단위가 있고 보조 단위가 있고 특수 단위가 있다. 1차 필기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할 때도 필요한 게 요 기본 단위, 유도 단위, 보조 단위, 특수 단위가 되겠죠. 기본 단위는 다 해서 몇 개냐?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미터, 그다음에 질량의 킬로그램, 시간의 세크, 전류의 암페어, 온도의 켈빈 온도. 요게 1차 필기 때 도시로 많이 나왔었죠. 이게. 그래서 도시가 오답이었죠. 그래서 온도는 기본 단위가 켈빈 온도다. 그래서 켈빈 온도가 뭐냐? 그래서 도시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 온도, 대문자 K로 바뀌는 거죠. 자, 광도, 칸델라를 씁니다. 그 다음에 물질량, 이거 화학 개념인데요. 몰 씁니다, 몰. 자, 유도 단위 볼게요. 기본 단위의 조합도는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의 조합에 의해서 유도되는 단위다. 그래서 면적, 길이에다가 제곱을 하면 면적 단위죠. 그래서 메타 제곱, 최적은 길이의 세제곱. 그 다음에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그래가지고 메타 퍼 세크. 그래서 MKS로 메타 퍼 세크. 가속도 메타 퍼 세크의 제곱. 중력 가속도가 떠올라야 되겠죠. 중력 가속도는 9.8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다. 자, 힘, 뉴턴인데요. 뉴턴 제2법칙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MA다.
F는 MA. 그래서 1N은 1kg 매스의 메타퍼세컨 제곱이다.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거. 자, 밀도 킬로그램 매스겠죠. 매스 퍼 메타 함수. 빛체죠. 얘는 밀도하고 반비례에 관한 관계가 있죠. 메타 함수이 올라가고 킬로그램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파스칼. 압력의 파스칼. 1파스칼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1N 퍼 메타 제곱이다. 자, 줄. 그리고 1인데요. 줄을 쓰고요. 에너지도 줄을 씁니다. 그래서 1하고 에너지는 같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 얘기할 때 줄을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얘기할 때는 칼로리를 많이 쓰죠. 근데 유도 단위에서는 같게 논다. 2라고 에너지 줄 쓴다. 동력은 와트를 쓰고요. 진동수는 헤르츠, 그 다음에 저항은 옴. 이런 것들이 유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보조 단위 보도록 할게요. 보조 단위는 그 기본 단위 및 유도 단위를 정수해서 표시하는 단위. 그래서 접두어다. 그래서 밀리미터, 1m하고 1mm 관계가 1000배잖아요. 그래서 1m는 1000mm다. 10의 3승 mm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센티미터도 마찬가지고 킬로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m는 100cm, 그 다음에 1km는 1000m. 이렇게. 그래서 접두어 쓴 거죠. 킬로, 센치, 밀리. 그 다음에 그 외에 마이크로도 있고, 그 다음에 나노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킬로 다음에 뭐 메가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 단위 요거에 뭐 몇 승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량 같은 경우에도 킬로그램이 있지만 그램도 있고요. 밀리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톤도 있고요. 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아우어 있고요. 미닛 있고요. 뭐 그렇게. 그래서 보조 단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수하여 표시한다. 그게 접두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수 단위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건데 기본 단위, 유도 단위, 보조 단위를 표현할 수 없는 특수한 용도의 단위. 그래서 비중, 점도, 경도, 습도, 인장 강도, 압축 강도, 내화도, 굴절률 등등등 있다. 그래서 기본 단위하고 유도 단위하고 보조 단위하고 특수 단위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계측 개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계측 개요고요. 이제 두 번째 온도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계,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측 기기에 들어간다. 자,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물체는 팽창 또는 수축하며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에서 내는 빛깔은 서로 다르고 전기 저항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일반적으로 온도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촉식 온도계 종류하고 비접촉식 온도계 1차 필기에서 잘 나왔는데 그런 거 써라 이렇게 나오면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접촉식 온도계는 주로 고온용이 아닙니다. 비접촉식 온도계가 고온용에 사용된다. 자, 접촉식 먼저 볼 건데,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온도계 검출 소자를 직접, 요거죠. 직접 접촉시켜서, 그래서 접촉식이죠.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었을 때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 예가 열전대 온도계, 전기 저항식 온도계, 압력식 온도계, 액체 봉입 유리 온도계, 그다음 바이메탈식 온도계, 제겔콘이 있다. 비접촉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할 물체에서 얘를 직접 이제 접촉시키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접촉, 접촉을 시키지 않고 하는 건데, 열 방사시 복사열을 이용하든가 색을 이용하든가 파장 등을 이용해서 접촉시키지 않고 요겁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복사, 방사 똑같은 거예요. 복사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색 온도계, 광고온계, 광정관식 온도계, 이런 온도계들은 고온용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접촉식은 그 고온용은 주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비접촉식을 고온에 좀 사용합니다. 고온이라고 얘기하면 1000도, 막 1500도, 막 2000도 그렇게가 고온이고요. 이 접촉식 온도계는 거의 대부분 1000도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접촉식 온도계가 고온용에 사용한다.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이제 온도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방법 분류에 따라서 크게 나눠서 접촉식하고 비접촉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측정 원리가 접촉식에 열 기전력을 이용하는 게 열전대 온도계고요.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는 게 전기 저항 온도계, 서미스터. 그 다음에 압력 변화를 이용하는 게 압력식 온도계. 열 팽창을 이용하는 게 액체 봉입 유리제 온도계. 그 다음에 바이메탈 온도계. 그 다음에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게 제겔콘, 서모컬러. 그 다음에 비접촉식은 전방사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복사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들어가고요. 단파장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색 온도계, 광고온계, 광정관 온도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접촉식 온도계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왔죠? 그래서 1000도씨 이하. 그래서 저온용에 사용한다.
그래서 1000도씨 이하가 저온이 되겠습니다. 접촉식 온도계는. 자, 비접촉식 온도계는 보세요. 온도가 굉장히 높죠. 3000도씨 정도의 고온 측정용이다. 예, 그래서 접촉식 온도계는 고온 측정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온 측정하려면 비접촉식 온도계를 써야 된다. 자, 1000도씨 이하의 온도 측정이 용이하다. 접촉식은. 그 다음에 피측정 물체 측정기의 감원부를 직접 접촉시켜서 여기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거기에 반해서 비접촉식은 응답 속도가 빠르죠, 여기. 그 다음에 정도가 좋은 편입니다. 정도가 좋다는 얘기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접촉을 시켜가니까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도는 좋은 편이다. 자, 근데 비접촉식 온도계는 정확도가 떨어지죠. 대충 측정하는 거죠. 근데 고온용입니다, 이게. 자, 5번째, 표면 온도, 내부 온도 측정에 사용하는 거. 정확하게 좀 느리긴 하지만, 고온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나 내부 온도를 측정할 때 접촉식 온도를 사용한다. 자, 비접촉식 온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도씨 정도의 고온 측정용이다. 그 다음에 측정체와 접촉치 않고 열 복사의 강도를 측정한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응답 속도는 빠른 편이다. 내구성 및 방사율의 보정이 필요하다. 표면 온도 측정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직접 거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접촉식이고요. 표면 온도 측정에 한정해서 사용합니다. 700도씨 이하의 저온 측정에는 부적합합니다. 단 방사 온도계는 제외시킵니다. 저온 측정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방사 온도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접촉식 온도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걔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전대 온도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양단 접점에 온도차를 주어서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 그래서 이런 효과를 제백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열전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구비 조건 보도록 할게요. 온도계수가 적을 것, 내식성이 크고 주위의 고온체로부터 복사열을 받지 않을 것, 열 기전이 크고 온도 증가에 따라 연속적으로 상승할 것, 열 전도율 및 전기 저항이 적을 것, 측정 지점에 정확히 삽입하고 냉기가 유입하지 않을 것, 단자의 극성과 보상선의 극성이 바뀌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원거리 지시 및 기록이 가능하며 한 대의 계기로 여러 개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이게 열전대 재료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1차 필기 때 잘 나오던 게 요건데요. 자, 종류가 PR 온도계. 그래서 얘가 백금 로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0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암기했었죠, 필기 때는. 근데 2차 실기 때는 그렇게 완전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측정 범위가요, 0에서 1600도씨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의 측정이 가능하면 1600도니까 1000도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접촉식 온도계 열전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온까지 측정 가능한 게 PR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백금 로듐 R0이 되겠습니다. 자, 고온의 정밀 측정용으로 사용한다. 지금 접촉식 온도계를 하고 있는데, 접촉식 온도계는 고온용이 아니고 저온용이었는데, 열전대 온도계는 지금 16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으니까 고온의 정밀 측정용으로 사용한다.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산화성 분위기에 강하며 환원성 분위기에게는 약합니다. 자, 정도가 높습니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정확도, 정밀도 합해서 정도. 내열성이 강해서 고온에서 안정적입니다. 환원성 분위기와 금속 증기 중에서는 약해서 침식당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자, 두 번째로 CA 온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PR 온도계 봤고요. CA 온도계, 크로멜, 알루멜, 이거를 K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마이너스 20도씨에서 1200도씨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자, 산화성 분위기에 강하고 환원성 분위기에는 약하다. 똑같죠? 그 다음에 내열성, 호환성, 정도 등이 PR 열전대 다음으로 좋다. PR 열전대가 좀 전에 봤던 여기 R0이 되겠습니다. 자, 고온에서 금속 증기에 대해서 약하다. 강하다. 자, I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 철 콘스탄탄. 그래서 J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20에서 800도씨까지다. 그 다음에 환원성 분위기에 강하고 열 기전이 크고 값이 싸가지고 가장 경제적이다.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자, 고온에서는 철이 산화하기 쉬워서 이력 변화가 발생한다. 습기에 의한 부식에 약하다. 자, CC 동 콘스탄탄 열전대 T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200에서 350도시고 산화성, 환원성 분위기에 모두 강하고 습기에 의한 부식에 강하고 저온의 정밀 측정용이다. 밑줄. 저온의 정밀 측정용이 동 콘스탄탄 CC, 얘가 T형이 되겠습니다.
자, CRC 보도록 할게요. 크로멜 콘스탄타 절전인데요. 2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에서 800도씨. 산화성 분해가 강하고 열 기전력이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PR, CA, IC, CC, 그 다음에 CRC 해가지고 호칭이 R형, K형, J형, T형, E형 요걸 확인했는데요.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해가지고 플러스극이 100금 로디움, 마이너스극이 100금. 그래서 100금, 100금 로디움 그렇게 얘기하고 크로멜, 알루멜, 철 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구리를 똑같은 말로 동이라고 얘기하고 크로멜 콘스탄탄. 자, 측정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게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그래서 PR, 요게 100금 로디움, 인데, 가장 고온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확인한 게요, 열전대를 확인했습니다. 열전대 확인했고요. 자, 열전대 종류, 열전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시드 열전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뭐, 시스 열전대 해도 되고요. 자, 열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 보호관 속에 열전대 소선을 삽입하고 무기 절연물인 마그네시아가 MgO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나 Al2O3, 산화 알루미늄의 분말을 넣고 다져서 밀봉하여 길게 만든 외장 피복형의 시드 열전대다. 자, 직경이 0.2에서 12mm 정도로 매우 가는 세관이고요. 시드 축온 저항체의 특징은 진동에 강하고 응답속도가 빠르고 극부적인 온도 측정에 적합하고 가소성이 있고 내구성, 절연성, 기밀성이 뛰어나다. 여기까지가 열전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저항 온도계 전기 저항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금속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용한 게 저항 온도계인데요. 측온 저항체가 백금, 니켈, 구리입니다. 백금, PT, 니켈, Ni, 그 다음에 구리, CU. 그다음 반도체는 서미스터를 사용합니다. 자, 저온의 정밀 측정이 가능하고요.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걔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측정에 적합하고요. 자동 제어, 기록 조절이 가능하고 저온. 이 저온이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200에서 500도씨까지 정밀 측정에 적합하다. 자, 검출 시간 지연이 있고 측온 저항체가 가늘어서 기계적인 충격이나 진동에 약하고 자기 가열이 있으므로 단선되기 쉽다. 저항체의 결선 방식에 따른 구조가 복잡하고 취급이 어려워서 측정 시 숙련이 좀 필요하다.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식 온도계 종류, 백금, 니켈, 그 다음에 구리, 동. 측정 온도, 백금 이 정도, 마이너스 200에서 500, 그 다음 니켈 마이너스 50에서 150도씨, 동, 구리 얘가 0에서 120도씨. 자, 더 디테일하게 백금 저항 온도계, 백금. 지금 여기 마이너스 200에서 500 나왔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지연의 단점이 있고요. 응답성이 느립니다. 그 다음에 저온의 정밀 측정용으로 사용하고 재현성이 우수하고 고온의 열화가 적으므로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저항 온도계는 백금 저항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저항 온도계수가 낮고요. 가격이 비쌉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데 비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백금 받고요. 그 다음에 니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50에서 150. 백금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얘는 백금이 비싸고 얘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저항 온도계수는 크고 감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온도 범위가 좁습니다. 특징 받고요. 이제 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온도 범위 0에서 120도씨, 가장 낮은 온도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항 온도계수는 낮다. 상온 부근의 온도 측정에 사용하고 백금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 백금이 비싸다. 자, 서미스터 온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100에서 300이고요. 전기 저항이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요. 금속 산화물 분말을 혼합 소결하여 만든 반도체입니다.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반도체다. 응답 속도가 빠르나 균일성을 얻기 어렵다. 그 다음에 축온부를 작게 제작할 수 있어 시간 지연이 매우 적다. 저항 온도 계수는 부특성,
음액값을 가지고 있다. 자, 자기 가열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서미스터 재질은 이거 니꺼만 고쳐가 이게 1차 필기 때 이걸 암기하라고 그랬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그 구리, 철. 그래서 니꺼만 고쳐. 하고 요거 필기용이 되겠습니다. 필기용. 여기까지가 접촉식 온도계 저항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압력식 온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폐된 관에 수은등과 같은 액체나 기체를 봉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열팽창에 의한 최적 변화를 일으켜서 관 내에 생기는 압력의 변화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압력식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액체 팽창식이 있고 기체 팽창식이 있고 증기압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특징 보도록 할 건데요. 자, 3대 구성 요소인 감원부, 도합부, 감환부 3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개로 구성되고 봉입 유체의 압력이 온도에 의해서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유리 온도계에 비하여 구조가 견고, 그 다음에 견고하고 읽기가 쉽고 원격 측정에 적당합니다. 자, 원거리에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온 측정에 적합하고요. 미소한 온도 변화나 600도씨 이상의 고온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고온에서는 금속에 가스가 침투하여 모세관의 파열이 발생하기 쉽고요. 경련 변화 현상이 있으므로 때때로 검사를 해야 된다. 자, 외기의 온도 또는 도합관의 온도에 의한 영향으로 온도 지시가 느리다. 압력식 온도계 종류 및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팽창식, 팽창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30에서 600이고요. 그 다음에 봉입액이 알코올, 아닐린, 수은을 사용합니다. 눈금 읽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측정료로 가능합니다. 이게 액체 압력식이고요. 자, 증기 압력식 볼게요. 액체 압력식 봤고요. 증기 압력식. 자, 온도 범위가 180에서 300이고요. 액체 증기압이 온도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고 봉입액은 톨루엔, 아닐린, 에틸, 에테르, 프레온 원격 측정 가능하고 감도가 느린 편입니다. 자, 기체 압력식 온도계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250에서 500도씨가 되겠고요. 자, 불활성 기체, 헬륨, 네온, 수소, 질소 걔네들을 기체를 석영, 유리, 백금, 유리 등의 용기에 넣어가지고 온도에 따른 기체의 최적 변화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합니다. 기체의 최적 변화, 그래서 기체 압력식 온도계.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가 금속에 침투될 수 있고요. 원격 측정이 가능합니다. 모세관이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감도가 약간 나쁠 수 있습니다. 자, 유리제 온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나 금속으로 만든 용기 안에 액체를 봉입하여 액체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 현상을 이용한 온도계입니다. 자, 취급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봉입액으로는 알코올류, 대부분 석유인데, 요거 알코올류나 수은이 널리 보급된다. 자, 거기에 따른 좀 알코올 온도계가 나왔는데요. 유리제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그 유리제 온도계가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구문선을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저 위까지는 압력식 온도계고요. 그 압력식 온도계에 해당하는 게 액체 압력식, 그 다음에 증기 압력식, 기체 압력식이 되겠습니다. 자, 유리제 온도계가 이제 기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유리제 온도계 보도록 할게요. 압력식 온도계 끝났고요. 자, 유리나 금속으로 만든 용기 안에 액체를 봉입하여 액체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 현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용한 온도계, 그래서 취급이 용이하고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압력식 온도계가 아니고요. 유리제 온도계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봉입액으로는 알코올류,
대부분 석유 아니면 수은이 널리 사용한다. 거기에 대한 예가 여기 나온 겁니다. 알코올 온도계, 그 다음에 수은 온도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코올 온도계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얘가 유리제 온도에 들어갑니다.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114.5에서 78.5도씩, 그 다음에 수은 온도계보다 더 저온 측정이 가능하고요. 고온의 측정에는 부적합합니다. 정밀도가 나쁘고요. 이유가 수온보다 표면 장력이 적어가지고 오색한 현상이 큽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나쁘다. 응답성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수온보다 열 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큽니다. 그래서 응답성이 느립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나쁘고 응답성이 느리다. 이게 알코올 온도계. 자, 수온 온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35에서 350도시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온도계 좀 전에 봤는데 걔보다 광범위한 온도 측정에 적합하다.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눈금폭이 일정하고 정밀도가 좋습니다. 유리제 온도계 중 가장 고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온을 측정할 수 있다. 자, 베크만 온도계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20에서 150도시고요. 미세 온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여기까지가 유리제 온도계 종류 3가지 확인했는데요. 자, 알코올 온도계, 수은 온도계, 베크만 온도계 확인했습니다. 자, 4번째로 유리제 온도계 봤고요. 이제 5번째로 바이메탈식 온도계인데요. 요게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1차 필기에서 나왔는데, 자, 고체 팽창식 온도계가 바이메탈식 온도계고요. 열 팽창 개수가 서로 다른 2개의 얇은 금속판을 마주 접합한 것이 바이메탈이다. 자, 온도 변화에 의한 선팽창 개수가 다르므로 휘어지는 이 현상을 이용합니다.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휘어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게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자유단의 변이 거리 요걸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쓰는데, 그러니까 두 금속이 지금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일 때 얘가 이렇게 휘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자유단의 변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께를 H라고 했을 때 그 L하고 H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유단의 변이 거리는 K하고 그 다음에 알파 A, 그 다음에 알파 B, 얘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얘의 어떤 특징하고 그 다음에 L의 제곱,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H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유단의 변이 거리 이렇게 휘어지는. 자, 바이메탈 이온 금속은 선팽창 개수가 큰 재질, 황동. 그래서 자, 그 아연하고 그 구리 합한 거 이런 걸 황동. 그다음에 선팽창에서 작은 재질은 인바강. 그래서 니켈하고 망간하고 탄소 결합되어 있는 거를 인바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팽창에서 큰 게 황동이고요. 작은 게 인바강이다. 자,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50에서 500도씨를 측정할 수 있고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응답성이 신속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하고 경고하나 정확도가 낮은 편이고, 자, 부가적인 정기적인 회로가 필요 없다. 자, 히스테리 현상이 데프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걔 오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커서 유리 온도계보다 견고합니다. 온도의 자동 제어용에 많이 이용하는 게 얘가 바이메탈 온도계다.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자동 제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반을 붙여가지고 온도 조절이나 온도 보상 장치에 사용하는 게 이게 바이메탈이다. 자, 6번째 제겔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열성의 점토, 그 다음에 규석질 및 금속 산화물을 적절히 배합해서 만든 삼각추다. 측정 온도가 600도시다. SK02. 그 다음 2000도는 SK42다. 그 내화제, 단열재 할 때 SK 번호 썼었죠. 그래서 그때 제겔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유로에서 논의 고온의 감시 및 내화벽돌의 내화도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요. 가열의 속도에 따라서 연화점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독일 규격은 제게르콘 80도, 미국 규격은 PC콘 90도. 이렇게. 자, 6번째였고요. 제겔콘. 7번째 썸머 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레온 도료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온도에 따라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색이 변하는 성질을 가진 화합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색이 변하는 성질을, 이 화합물이 색이 변한다는 얘기죠. 측정하려는 물체의 표면에 칠하고 색 변화에 따른 그 온도 변화를 감시하는 게 서머 컬러가 되겠습니다. 측정 온도가 35에서 600도시고요. 가열에 의해서 변색된 것이 냉각되면 본래의 색으로
되돌아오는 가역성과 되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성인 것이 있다. 물체의 표면 온도 변함이 열의 분포 상태나 열의 전도 속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가 접촉식 온도계의 종류 7가지 좀 확인했고요. 자, 이제 비접촉식 온도계 종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부적인 어떤 특징, 장점, 단점, 온도 측정 범위 몇 도에서 몇 도, 2차 실기 때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접촉식 온도계 종류가 뭐가 들어가는지 그 정도라도 좀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접촉식 온도계 중에서도 잘 나오는 것들이 연습 문제라 기출 문제로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중점적으로 하란 말이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비접촉식 온도계 종류. 모든 종류의 물체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값을 감지, 직접 읽고 모델에 따라 출력 및 조절도 가능하다. 이동 및 회전 물체, 기타 사람의 손이 직접 닿을 수가 없는 원거리 물체 등의 온도값을 직접 측정 및 관리하기 어려운 모든 물체에 대해서 종류에 따라 최저 -30에서 최고 3000도씨까지 굉장히 고온이죠. 광범위한 온도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비접촉식 온도계의 어떤 특징이다. 접촉식 온도계하고 비접촉식 온도계 이제 그 특징을 좀 같이 비교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복사 온도계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로 방사 온도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물체로부터 방사되는 모든 파장의 방사 에너지를 측정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복사죠, 복사. 비교적 높은 온도의 측정이나 이동 물체의 온도 측정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복사열에 의한 열 전달량, 방사 열량이라고 하는데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계산합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절대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 그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요. 자, 여기 나왔네요. 방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 K의 4제곱, 요겁니다. 4제곱 형광펜. 4제곱에 비례한다는 원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자, 여기서 얘가 중요합니다. 요 T가 켈빈 온도로 들어가는데요. 절대 온도. 여기서 T의 4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가장 중요한 게 요 4승입니다. 여기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개수기 때문에 문제 나온다면 주어지겠죠. 자, 측정 온도가 50에서 3000도시고요. 이동 물체에 대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측정의 시간 지연이 작습니다. 측정에 따라서 오차 발생이 큽니다. 자, 접촉식 온도계는 직접 검출 소자를 거기다 딱 대가지고 하니까, 직접, 접촉시켜가지고 그 온도를 측정하니까 정확한데, 비접촉식 온도계는 간접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 오차 발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읍, 발신기를 이용하여 기록이나 제어가 가능하고 발신기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냉각할 필요가 있다. 자, 측정물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조건을 지나치게 어지럽히지 않는다. 이게 장점이 되겠다. 자, 추곤체 흑도에 따라 보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증기, CO2, 연기 등이 있으면 방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자, 마지막. 계기에 따라서 거리 계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설치 위치에 주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사 온도계, 방사 온도계 확인했고요. 두 번째 광고 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광선의 희도를 비교 관측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희도, 동그라미. 비접촉식, 접촉식 중 가장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장 정확한 여기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방사율에 의한 보정량이 적고요. 연속 측정이 곤란합니다. 온도 측정은 700에서 3000도씨, 700도씨 이하에서는 측정이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동 측정이다.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수동 측정이기 때문에 자동 제어가 불가능하고 개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한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수동 측정이다. 개인 오차 발생한다. 그래서 자동 제어 불가능하다. 이게. 근데 가장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자, 광고 온계였고요. 광전관식 온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관 온도계라고 얘기하고요. 자, 복사 에너지를 광전류로 바꿔서 온도를 판정합니다. 광전류입니다. 광전류로 바꿔서 온도를 판정하는 게 광전관식이다. 이동물체의 온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응답 시간이 매우 빠르고요. 자, 대부분 비접촉식은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 온도의 연속 기록 및 자동 제어가 용이합니다. 비교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고요. 구조가 복잡한 편입니다. 이게 광전관식 온도계, 광전관 온도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비접촉식 네 번째로 색 온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온체 물체의 방사 스펙트럼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자, 정도가 높고 고작이 적습니다. 취급이 간편하고 휴대가 용이하고요. 측정이 까다롭고 개인 오차가 심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1차 필기 때 요거를 암기했었는데, 색과 온도의 관계해서, 자, 온도, 색, 암기법 했는데, 이 암기법은 이거 앞자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차 필기 때는 안 보여줬는데, 2차 실기 때는 조금,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600, 어두운 색, 800, 붉은색, 1000도시, 오렌지색, 1200도시 황색, 노란색, 1500도시 눈부신 황백색, 그다음 2000도시 매우 눈부신 흰색, 2500도시 푸른기 요겁니다. 푸른기가 있는 흰백색. 근데 이거는 개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구는 백색이 아니다. 이거는 노란색이다. 이건 황색이다.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발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65, 8불, 이거 15, 그 다음에 12황, 요거 15눈, 그래서 20매, 25푸,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600도부터 해가지고 2500도씨까지 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색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적외선 온도계인데요. 적외선 온도계, 얘가 비접촉식 온도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물체가 되는 적외선 파장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사용 온도 범위가 여기에서 2000도씨입니다. 상온이나 저온도 측정이 가능한 게 얘가 적외선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가 끝난 거냐면 온도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 건데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접촉식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접촉식하고 비접촉식 온도계를 구분해 가지고, 접촉식 온도계는 뭐가 있고 비접촉식 온도계는 뭐가 있고, 접촉식하고 비접촉식은 특징이 뭔지 그 정도 구분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 먼저 확인하고 뭐를 중점적으로 할 건지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온도계 끝났으니까 압력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